외국인에게는 최대 70%까지, 그리고 내국인, 미국인에게는 80%까지, 심지어 군인은 자기 투자금이 전혀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미안TV의 고미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미국에는 어떤 한국인들이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대표님이 미국에 투자를 자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1대1 자문을 해드린 분은 제가 400명이 넘은 이후로는 세지를 않았고요. 강의는 수천 명에게 했고, 실제로 미국에 집을 산 것은 100채 정도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렇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바로 성비, 그 나이대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좀 편중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의 성비는 남자가 55, 여자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나 미국에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다양한데 35세부터 50대 정도 초반까지가 가장 많고요. 그래도 제일 많은 나이대는 45세부터 50대까지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제 고객들의 직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전문직이 제일 많고요. 전문직이라 하면 뭐 의사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는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스타트업 등등등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이신데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이나 외국계에서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전문직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네. 고소득 연봉자에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일 텐데 네.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왜 굳이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 목적이 강하시고요. 제가 고객들이나 수강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분산 투자 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주식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요, 채권도 하고요, 뭐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요, 적금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산 투자는 상품군만 다양하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분산 투자는 상품도 여러 개로 배분해야 되지만 국가를 지역적 분산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적어도 미국이나 해외로 직접 투자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표시 화폐만이라도 달리 분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산 투자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절세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해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비중이 적고요. 절세 목적으로 나는 이미 한국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는 있어도 완벽히 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절세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외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양도세나 취득세라든지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런 중과세를 다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잖아요. 이런 종합부동산세도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지 않나요? 미국에도 당연히 보유세,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하지만 한국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고요. 그리고 임대를 놓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임대에 대한 소득세도 미국에 내게 되고, 나중에 매각했다고 하면은 양도세도 내야죠. 세금적 혜택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가장 큰 비중으로 드는 세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득세. 네. 그런데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요. 네. 미국 50개의 주 중에서 뉴욕주만 제외하고는 취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명의 이전세도 바이어, 매수자가 내는 게 아니고 매도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발생되는 세금이 없어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런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또 두 번째로 가장 크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은 자녀의 유학처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 유학이라든지 증여 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매번 유학을 갔을 때 그 학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때그때 달러로 환전해서 송금한다고 하면 큰 해치가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유학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유학을 보내면서 콘도미니엄에 작은 스튜디오나 뭐 원베드룸 정도 하나를 구입하시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월 월세가 있잖아요. 달러 소득으로 자녀 유학비도 되시고 혹은 자녀가 나중에 미국에 정착해서 직장을 뭐 구한다고 할 때 실제로 거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을 보내면서 부동산을 투자한 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가 유학 보낼 때 미국의 그 학교 근처에 집 한 채 사두면 4년 뒤에 학비는 다 뽑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왜요? 입학할 때 부동산을 사뒀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팔아도 그 차익만큼은 또 학비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잖아요. 투자하면 당연히 수익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임대 수익과 그 양도 차익,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미국은 특히 임대 수익이 우리나라와 임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다 월세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도시는 심지어 본인의 월 소득의 60%까지 임대료로 내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그만큼 월세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도시에 부동산을 잘 사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미국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은 나진 않지만 안전하게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구매를 고민하시고요. 또 하나는 별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유학 보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매번 자녀가 동부나 먼 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때 중간에 LA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중간의 도시에서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서 별장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별장을 본인 가족들이 안 쓸 때는 단기로 임대를 돌리다가 가족들이 뭐 베케이션이라든지 헐리데이나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도시에 별장에서 모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중간 지점에 하나 사놓고 그쵸. 여기서 모이자 이런 거예요. 네, 온 가족이 딱 휴가철에 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EB5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EB5는 미국의 어떤 큰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이나 건설이 될 때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영주권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보통 한국 분들이 사고 싶으신 맨하탄의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뭐 얼바인의 집이라든지 하와이의 뭐 오션 앞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진 않고요. 보통은 굉장히 오지에 신도시에 이런 개발이 될 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금을 받고 영주권을 주는데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도 영주권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투자 많이 하시네요. 네, 어떤 하나의 목적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은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믹스가 돼서 이 중에서 뭐 나는 3, 4개, 4, 5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죠. 5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네네. 어느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해요?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와이가 많고 아니면 맨하탄이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도 LA나 얼바인 그리고 보스턴이라든지 애틀란타 이런 쪽을 많이 문의하고 계세요. 얼바인이라는 데는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얼바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 LA는 들어보셨죠? 거기 유명하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LA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위치하고 있는 계획 도시예요. 그런데 이 얼바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계획 도시니까 깨끗해서? 그렇죠. 깨끗하고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대치동 하면 뭐죠? 학군? 그렇죠. 이 얼바인이 계획 도시인데 계획을 정말 머리가 좋게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장 스타 교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얼바인에 있는 웬만한 학교는 새로 생긴 학교여도 아무 데나 보내도
학교의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찾으시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인들도 학군을 되게 또 중요시 여기기도 하나 보네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군도 중요시 여기고 치안이라든지 그런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을 미국 분들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백인도 많고 뭐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바인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분당 같은 느낌이 나요. 계획형 네. 신도시, 학군도 네. 좋고 네. 도시도 좋고. 근데 대표님 다양하게 알아봤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평균 투자금 대략 얼마나 돼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도 매번 집을 찾아드리기만 했지 평균 얼마를 사실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침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95만 불이더라고요. 그냥 9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에서 13억 하지 않아요? 네,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는데요. 왜 12억에서 13억 정도 할까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금액대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서울 84제곱미터가 네. 평균 12억에서 13억 하지 않아요? 네네. 흥미롭게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대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차이나요? 최소 금액은 30만 불짜리를 사신 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3천 정도를 사신 분들도 있고 최대 금액은 200만 불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찾는 금액대는 아무래도 원베드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용 면적으로 21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보통 50만 불에서 80만 불 이하로 많이 찾으시고 투베드룸, 우리나라의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의 사이즈로는 투자 금액이 90만 불에서 120만 불 그 사이를 많이 찾으세요. 95만 불이면 한 113억이 됐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사는 게 13억짜리를 그냥 올 현금 주고 사는 건가요? 당연히 모두 현금을 주고 사지 않고요. 미국은 장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LTV라고 하잖아요.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LTV라고 하는데 외국인에게는 최대 70%까지, 그리고 내국인, 미국인에게는 80%까지, 그리고 군인에게는 우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90%, 심지어 군인은 자기 투자금이 전혀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대를 많이 해줘요, 군인한테. 네, 군인한테 정말 미국은 존경받는 직업이고 연봉도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 전액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한 30% 정도 대출을 받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70%까지 대출을 받으세요. 그리고 금리는 요즘에 금리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22년 5월 전까지만 해도 2%대 대출 은행들을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2023년 1월까지는 5% 이하까지도 대출 모기지론 대출을 구해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구하시려면 7% 정도는 각오해야 해요.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대략 몇 %였어요? 제로금리 시기였던 거는 정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거고 사실 거의 뭐 3, 4% 이상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D님 얘기 들어보시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미국 부동산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보다 평범한 분들도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미국의 100채를 사들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